안녕하세요, 김감자입니다. 오늘은 FSM의 개념을 이용한 아주 간단하게 플레이어의 상태를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전 강의에서 제가 FSM이라고 해서 유한 상태 머신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 대한 내용은 제가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요, 강의 시청 한번 부탁드리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전문적으로 나눌 필요가 없는 아주 간단한 게임들의 경우에는 플레이어 스크립트 자체에서 나누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하면 되는지 보여드리고, 장점은 뭔지 단점은 뭔지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스크립트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기본적인 핵심 기능이 아닌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지우도록 할게요. 바로 이 부분 이렇게 접어두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떠한 스크립트를 기본 구조로 해서 가져왔냐? 플레이어에서 스크립트를 만들 때 이건 캐릭터 바디 2D 노드죠. 이 노드는 기본 템플릿이 있어요. 그래서 그 템플릿을 기준으로 해서 개조를 한 거고요. 아예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FSM 대신에 어떠한 식으로 나눌 거냐? 바로 핵심은 이거예요. 바로 인원문이고요. 애니메이티드 스프라이트 2D 노드를 보면 제가 아이들과 점프, 런 이렇게 세 가지 상태를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거 세 가지를 애니메이션을 구현을 해야겠죠? 그때그때 상태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이 인원문으로 플레이어 스테이트라는 아이들 런, 점프 상태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플레이어 디렉션이라고 왼쪽과 오른쪽, 레프트, 라이트를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애니메이티드 스프라이트 노드라고 해서 이 레디 함수에서 설정을 해줬고요. 이것들은 나오는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인원문들을 어떻게 사용을 했냐? 피직스 프로세스 안에서 사용을 했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바닥에 붙어있지 않으면 커런트 스테이트가 플레이어 스테이트의 점프로 바뀐다. 자, 여기서 이제 볼게요. 커런트 스테이트가 뭐냐? 플레이어 스테이트를 나타내는 변수입니다. 현재 실시간 상태가 뭔지, 그러면 이거는 현재 실시간 방향이 뭔지겠죠. 이거는 중복 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변수고요. 밑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럼 바닥에 닿아 있지 않으면 중력이 적용이 되겠죠. 이건 기본 템플릿에 들어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current state가 player state 점프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x 디렉션 이 부분도 기본으로 있습니다. 템플릿에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해서 만약에 입력 방향키 왼쪽 오른쪽이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바닥에 닿아 있을 때만 current state가 run이고, 오른쪽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힘이 주어지고 있을 때는 방향을 오른쪽, 음수일 때는 왼쪽으로 설정을 해준다. 제가 넣은 부분은 이 부분밖에 없어요. 이 부분만 제가 추가를 한 거고요. 그리고 else 부분에서도 이 부분만 추가를 했습니다. 만약에 바닥에 닿아 있는 상태일 때 아이들 상태로 바꿔준다. 근데 제가 지금 설정한 거는 current state와 current direction을 그냥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설정만 해줬고요. 이게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바꿔주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 해답은 바로 set state and direction이라는 함수를 제가 하나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거에 있습니다. move and slide 이전에 set state and direction이라는 함수에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요, 이 함수 안에서 애니메이션 설정을 해줘요. 어떻게? 일단 current state에 따라서 아이들인지 런인지 점프인지에 따라서 아이들, 런, 점프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디렉션 밸류에 따라서 왼쪽인지 오른쪽인지에 따라 플립을 바꿔줘요. 이게 단데, 근데 여기서 이제 set state and direction이라는 함수가 이 physics 프로세스가 돌아가는 프레임에 저하가 없다면 60번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 60회의 호출마다 이것들이 애니메이션이 계속 재생이 될 거잖아요. 그럴 필요는 없죠. 왜냐? 내가 지금 애니메이션이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면 또 호출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 세 가지 변수 중에서 previous state라는 변수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현재 스테이트와 같으면 리턴이고요. 다 밑에 무시하고 리턴 해주고, 근데 만약에 달라졌을 때만 다시 재설정을 한 다음에 밑에 함수를 실행을 시켜준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게 간단해 보이죠. 간단해 보이고, 이 인원문 두 가지 스테이트와 디렉션 이 두 가지만으로도 그냥 그때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에 변수들 설정을 해줄 뿐이고요. 그 다음에 이 변수들 설정 이후에 set state and direction이라는 함수에서 한 번에 처리를 해줬다. 어떻게? 애니메이션과 플립 H 방향까지 말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게 간단해지는데,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상태값이 세 가지만 있죠.
세 가지만 있는데 이게 만약에 롤이라든지 혹은 뭐 피격을 받은 히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두 가지만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게 큰 단점이에요. 가장 큰 단점인데, 왜냐, 예를 들어서 이 피격을 받은 히트가 공중에서 받았다라고 하면, 그리고 만약에 공중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이러한 식으로 넣었을 때 그러면 여기도 넣어주고 여기도 넣어주고 여기도 넣어주고 그때그때 또 여기에 조건문 하나씩 넣어서 끝이 없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이 한 3가지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4가지, 5가지 혹은 뭐 6가지, 7가지가 되면 그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여기 이 피직스 프로세스에 있는 코드가 엄청나게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한 3-4가지 정도, 최대 4가지 정도까지만 상태가 있는 게임에서만 사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오히려 반대로 그래서 이러한 간단한 게임을 만들 때는 FSM으로 상태를 하나하나 나눌 필요 없이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피직스 프로세스 하나 안에서만 나눠줘도 된다는 점, 이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수가 적을 땐 장점이 되지만 조금만 많아지면 그게 반대로 큰 단점이 될 수 있다는 점 설명을 드리고요. 자, 플레이어 스테이트와 플레이어 디렉션, 이 두 가지 인원문으로 설정을 해줬고, set state and direction이라는 함수 하나를 만들어서 이 안에서 애니메이션과 방향값 설정을 해줬고 중복 호출까지 방지를 해줬다는 점 최종 정리를 드립니다. 게임에 따라서 두 가지 방법 편하게 골라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교학성장하는 유튜버 김감자였습니다. 교학성장 뜻은요, 가르치고 배우면서 함께 성장한다는 뜻이고요. 궁금하시거나 조언하실 점 있으시면 가감없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면 금방금방 답변 드리니까 편하게 댓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교학성장하는 유튜버 김감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